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이 교사의 후임인 35년 차 기간제 교사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욕설을 한 학생을 상대로 훈육을 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여일 만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병가를 낸 건 2019년 11월.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A씨를 대신해 반을 맡았던 35년 차 기간제 교사는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관리자들이 문제 학생 4명은 건들지 말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실제 교실 분위기도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1학년은 처음 보았어요. 너무나 세게 충격을 받아서 어디에 앉아 있었고 했던 것까지도 다 상세히 기억이 나요. 자주 결석을 했던 한 학생으로부터는 수업 중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고 나 걔가 뭐라 그러냐면 북대전 아이씨, 북대전 아이씨. 그거를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력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한 달 반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20여일 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 A씨가 35년 차 교사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교권 침해를 겪어야 했다며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그러니까 학교 현장으로부터 이루어진 이런 모순된 문제 때문에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빌라에 침입해 금괴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에선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정진 기자입니다. 빌라 출입구로 들어간 남성이 잠시 뒤 종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지난달 3일 밤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금괴 9개와 명품 시계, 현금 등 1억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66살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절도전과 팔범인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가 현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은 작물 처분한 부분하고 절도를 하게 된 자료를 줬다고 그래야 되나? 기획을 한 그런 사람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화려한 복장을 한 딜러가 화면에서 카드를 뒤집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된 도박 자금은 4천억 원. 도박 수수료로 256억 원을 챙긴 운영자 40살 B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지사와 총판, 매장 등 다단계 체계를 만든 뒤 전국 성인 PC방 수백 곳에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사회적 폐허가 크고 도박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발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49대를 동원해 2만 6천여 차례에 걸쳐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메시지 피싱 범행을 도운 일당도 서산경찰에 구속됐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세종시 장군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서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18.5톤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주변 교통이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천안공원묘원에서는 내리막 커브길을 내려가던 승용차가 70m 아래 묘지 쪽으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80대 노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엿새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위해 장 보러 갈 일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저렴한 외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과 반찬 가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대전 동구의 한 정육점에서 산 대패 삼겹살입니다. 포장 라벨엔 국산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고기 일부를 떼어내 원산지 검사를 해보니 한 줄 수입산입니다. 돼지열병 백신을 맞아 항체가 있는 국산 돼지는 2줄이 나오지만 수입산은 한 줄만 나옵니다. 정육점주는 뒤늦게 오스트리아산을 국산으로 착각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둘러댑니다. 국내산 봉지 라벨이 붙어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인근 반찬 가게도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밀로 만든 엿기름을 사용한 식혜는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았고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7:3 비율로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건데 국산만 표기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고춧가루를 우리는 국내산, 중국산 같이 씁니다. 근데 김치에다 했는지도 전 몰랐어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달 4일부터 현재까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과 반찬 가게, 식당은 대전에서만 50곳에 이릅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구입을 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판매자분들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해주셔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에도 주요 전통시장과 정육점 등을 돌며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대전에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생활 폐기물 수거와 운반 업무를 하는 대전 환경노조가 현재 5개 자치구와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노조 소속 환경사원들의 성과 상여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치구가 성과급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가 곳곳에서 방치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11만 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지역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등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기준 차례상 평균 비용은 31만 3,523원으로 지난해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화점은 성수품 구입 비용이 38만 5,096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통시장은 26만 8,648원으로 백화점보다 11만 6천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0.8%대에 불과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무색하게 최근에는 5%대까지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이 나올 정도로 예금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실제 지역 은행들의 저축성 예금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류재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시중은행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35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특별금리까지 보태 5.85% 금리의 적금이 출시되자 창구를 찾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금에 대한 이율이 낮아서 관심이 없었었는데 5%대의 적금을 청년들만 위해서 준다고 해서 바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 2%대에 머물렀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올 하반기 들어 4%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대에 특별금리까지 더하면서 4%를 넘고 일부 은행은 젊은 층만 가입할 수 있는 5.8%대 적금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정기예금 가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이맘때 0.89%에 불과했던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년 전 2.32%, 올 들어 지난 7월엔 3.63%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 시점이 금리가 가장 많이 인상된 상태로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실제로 신규 가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역은행의 저축성 예금 잔액은 대전이 지난 6월 43조 4,793억 원으로 전달보다 6,305억 원이 증가했고 1년 전 이맘때보다 14%나 늘었습니다. 충남도 시중은행 저축성 예금액이 27조 1,724억 원으로 전달보다 3,738억 원, 2배 이상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서 9.9% 늘었습니다. 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초에 비해 2%가량 오르는 등 예금 금리가 상승한 데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등으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맞물려 4~5%대 고금리 적금 출시가 늘어나고 또 0.1%라도 높은 적금을 찾는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일정에게 정기예금이 유치되면 고금리 적금 상품을 받지 않거나 만기일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혜택을 희망하는 알뜰 가입자들은 조기 접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충남도와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2023 충청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담당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노벨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기관들 간 상생 협력 관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역 대학과 기업이 운동부 창단을 통한 대전 전문체육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엔 대전시와 5개 구청, 우송대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계룡건설, 대전시 체육회가 참여했으며 대전시 1개 팀과 자치구 4개 팀, 시체육회 1개 팀, 대학 4개 팀, 계룡건설 1개 팀 등 모두 11개 팀이 내년 1월 창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전시 관내 실업팀은 11개 기관 32개 팀으로 자치구 운동경기부는 유성구가 유일했으며 실업팀이 없어 지역의 우수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아산시 염치읍과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내일 오후 10시 개통됩니다.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해 약 8년간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아산 지역에 처음으로 생기는 고속도로로 4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이동거리가 7.9km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하루 3만 8천여 대 차량이 통행하고 1년에 1,100억 원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주택 매매 가격이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까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16% 올랐으며 대전도 0.13%, 충남 0.09%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또 아파트 매매가도 대전은 0.6% 상승, 충남은 0.11% 오름세로 전환했으며 세종시도 0.35%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충남 예산군과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가 황새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황새 야생 복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황새는 두 도시의 이름을 딴 예산이와 효고 등 모두 4마리로 두 도시는 지난 2013년 황새 야생 복귀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정보와 자료, 기술과 민간 파견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